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지킴이 인생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늦어도 5일 안에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인데도 홍보가 잘 안 되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위기 상황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 기준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약 162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약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선지원, 후조사라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5일 안에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나 소득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까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긴급복지에 대해 상담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혹시 제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 혹시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병원비가 없거나 공과금이 밀렸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가스요금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집세가 밀려 강제로 퇴거당할 위기에 놓였다면 주거비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용품비나 교통비 같은 교육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에게는 해산비 70만 원이, 가족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는 장제비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 주저하시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뒤 조사를 통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긴급복지는 중복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거나 아직 다른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긴급복지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면 하루 만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긴급복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 상태가 길어지는 분들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은 암투병 중이었고 부인은 손을 크게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모두 빠져나가고 병원비와 공과금은 계속 밀려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이제는 정말 버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지만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망설임 끝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혹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상황을 듣자마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불과 며칠 뒤 통장에 70만 원의 생계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낼 수 있었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위로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부인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제도가 없었다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당장은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안내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아주 작은 관심과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인생 시그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